수능 특강 고전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의 설중방우 인부란 작품입니다. 갈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절구, 율시, 배율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원 절구로 돼 있죠. 그래서 갈래는 한시로서 우원 절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성격은 서정적이죠. 상당히 내용이 감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자, 주제 하나 정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죠. 아쉬움 또는 안타까움. 됐습니까? 자, 이제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꽃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얀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하얀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되게 우리가 보통 기라고 해도 됩니다. 기승전결을 나누니까 기승, 그 다음에 전, 결. 4단 구성이네요. 그죠? 자, 눈꽃이 종이보다. 자, 보다 했으니까 뭐예요? 비교법이죠? 비교법이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꽃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 신상.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색깔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색? 흰색.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눈빛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겨울이죠? 그럼 아하, 계절감도 있구나. 그죠? 계절감. 겨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번째 줄. 자, 채찍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눈 위에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찍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눈 위에 쓴. 자, 그럼 여러분 채찍에 대한 해석 해줘야 되겠죠. 이때 채찍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붓을 대체하는 거죠. 붓. 자, 붓의 대체. 붓을 대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자가 멀리 왔다는 거죠. 즉 신분을 암시하죠. 하자에. 그래서 신분 암시. 자, 신분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멀리서 왔다. 요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자가 멀리서 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죠. 내는 하자죠. 그러면 이제 벗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난 거죠. 즉 친구에게 자신이 왔다 감을 알려야 되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내 이름을 그 이에 썼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의 정석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쉬움이 되겠죠? 또는 안타까움. 됐습니까? 자, 이제 전. 자, 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했으니까 바람에게 불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 불게 되면 이름을 지워버릴 거니까. 바람에게 불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아, 이렇게 이름 부른 걸 여러분 우리 표현법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도노법. 색깔 좀 넣을게요. 중요하니까.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도노법.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는 도노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청자로 삼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아 부르서 땅 쓸지 마라 했으니까 저는 인간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의인법도 되겠네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자의 우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장애물도 되겠네요. 하자와 그 다음에 친구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람아.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땅은 어디서? 그죠? 하야의 이름을 써놓은 눈이죠? 이름을 써놓은 눈이에요. 그죠? 이름을 써놓은 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쓸지 말라. 이것은 혼자 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어이죠. 말하는 명령형. 자신이 눈에 쓴 이름이 바람에 날려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의 정서태도는 걱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 자, 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이, 즉 친구가 즉 자신이 왔다 갔음을 알기를 바란 거죠. 주인이, 친구죠. 자신이 왔다 갔음을 알기를 바람. 자, 이제 해석 들어갑시다. 자, 주인, 일단 밑줄 그어놓고 주인은 친구죠. 친구, 여기서 친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릴 주렴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자신의 마음이 닿기를 바란 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메시지가 친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친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옥봉의 자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죠, 여러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한시로서 7원 절구죠. 갈래, 한시로 7원 절구. 됐습니까? 예, 성격은 고백적이고, 그 다음에 기혼적이고, 애상적이네요. 자,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자, 그 다음에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죠. 자,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 이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근래 안부는 어떠신지요 했어요. 그죠? 이것도 기승전결로 나눌까요? 좋습니다. 기, 승, 전, 결. 자, 그러면 기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그죠? 근래 님의 안부를 물어본 거죠? 님의 안부를 묻고 있죠? 자, 님의 안부를 묻는다. 안부 묻기. 자,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나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음영음이죠. 서술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승 보면 사창이 달도르면 하도 그리워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은, 일행은, 자, 님에게 말 건네는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님에게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님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들어가 있죠. 궁금함. 됐습니까? 자, 이제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달뜨는 밤, 즉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토로. 해석 들어갑니다. 사창에 달도면 하도 그리워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사창의 의미적 해석 상당히 중요하겠죠? 색깔 넣겠습니다. 이런 건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사창. 사창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의 방이에요, 여자의 방이에요. 그렇죠? 여인의 방이죠. 그러면 신분을 암시하죠. 남자 신분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하자가 여성임을 암시할 수 있죠. 여인의 방이기 때문에. 자, 여인의 방. 하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창은 원래 뜻은 창문의 이름이죠. 예.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하는 공간. 됐죠? 예,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달 떠오르면, 달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겠죠. 달은 일단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여러분? 달은 시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하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매개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워는 하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된 거죠. 직접 표출.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되겠습니다. 자, 꿈속에서 님을 찾아다니는 간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꿈에서, 자, 꿈속에서 님을 찾아다니는 자, 간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간절한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꿈속 만약에 자치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있다면,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소화기도 이런 거 많죠.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의 형식이죠. 그래서 상황의 가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즉 상황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근거를 또 제시해야 돼요. 그죠? 자, 꿈속 상황을 떠올려 특정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결과를 상상한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꿈속 상황을 떠올려 특정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결과를 상상한 거죠. 상황의 가정 정도로 있다면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넉이라는 것은 꿈속의 세계를 떠올리면서 넉의 움직임에도 자국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의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로 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상당하네요. 그죠? 자, 모래가 될 정도로 님을 그리워함. 간절함이 대단하네요. 그죠? 자, 이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뻥튀기죠? 그러니까, 그럼 모래,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돌길이 모래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쉽게 해서 돌길이 얼마나 찾으러 다녔으면 님을 모래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뻥튀기죠? 가장법. 됐습니까? 자, 가장법 근거 제시. 돌길이 뭘로 바뀌었다? 모래로. 이렇게 여러분 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간절하게 찾아다녔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법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법은 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가달락과 나달락의 특징을 조금 더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옥봉의 자슬에서의 특징과 이제 특징 봅니다. 여러분 특징 구조 분석할게요. 자, 여기는 자술, 이용복의 자술. 그 다음에 설중, 방우, 인부르죠. 자, 요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되지 않는 게 낫겠죠?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중, 방우, 인부르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인물의 행위를 통해 시인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인물의 행위를 통해 1번 행위를 통해 시인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2번은 바람에게 말을 건네는 여러분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말 건네는 방식 중에서 특히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럼 뭐가 나야 돼요? 도너법이 나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에게 말을 건네는 도너법의 방식으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정서를 표현함. 그래서 도너법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 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발의 이미지를 뭐와 비교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눈발의 이미지를 자, 뭐와 비교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함.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자술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술도 보니까 자, 님의 안부를 묻는 말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1번 님의 안부를 묻는 말로 시상을 전개한 2번 자, 꿈속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정했었죠? 그래서 꿈속 상황을 가정하여 님에 대한 그림을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가장법. 이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 가장법 있었죠, 여러분? 가장법을 활용하여, 자,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이라는 단어에 주의하면서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해서 비교법이 사용됐어요. 나에는 사용됐습니까?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만 해당되죠. 나는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 즉 비교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가번은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1번 답지에서. 가번에서 여러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 하자의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죠. 아쉬움만 드러내고 있죠? 만나지 못한 걸. 그래서 하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거죠. 2번 답지는? 한번 분석해보세요. 2번 답지 여러분. 2번 답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쵸? 우리가 여러분, 나 지문에서는 돌길이 모래가 된다고, 돌길이 모래가 된다고 했으면 가장법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근데 가의 경우는 있습니까? 없죠. 가의 경우는 쌓인 눈이 바람에 날려 사라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만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2번. 판단만 들어가 있어요. 자, 4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가번에서는 여러분, 기다려주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 부탁 내용 있습니까? 지시하고?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5번 답지 분석하세요. 5번 답지는 가와 나 둘 다 어떤 이미지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좀 드러났잖아요. 동적 이미지죠? 그죠? 정적 이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와 비교한다면 안 되겠죠? 요건 있지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분석하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분석하세요.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에서 뭐가 잘못됐죠? 하자의 인식을 바꿔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는 계절적 배경, 눈빛, 겨울이죠. 아주 좋습니다.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어때요,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좋은 답지예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잘 나올 수 있는. 자, 이제 2번 문제 2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그쵸? 사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여인이 기가는 방의 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창문이니까. 공간적 배경 드러나 있죠.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하세요. 그쵸? 대상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바람, 이름이나 자치 다 해당되죠. 5번 답지 분석하세요. 그쵸. 채찍은 행위의 도구일 거고, 그 다음 모래는 반복적 행위의 결과물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을 잘 여러분이 익혀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세요.
3번 문제도 요즘 잘 나오는 신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승전결로 나왔죠? 아까 그래서 제가 기승전결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설명했던 거죠?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시상을 하나로 묶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공통적 의미를 묶어낸다는데 그런 내용 두 소재의 의미가 상충하는 면은 있어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쵸? 그러니까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고 있군. 묶었다라는 거, 요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에서 종이는 이름을 써서 주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죠. 그다음 바람은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로 제시됐죠. 그쵸? 이렇게 상충되는 면이 있어도 요게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가번 지문에서, 그죠? 예. 그래서 공통된 의미,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답지는 여러분, 키워드. 어디에 밑줄? 떠올린다는 거. 요거. 가번님은. 나번님은 그쵸? 질문하면서 시상을 전개했죠. 안부를 떠올리면서 질문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질문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질문. 자, 2번 문제, 2번 답지. 아니, 3번 문제, 2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정의는 무언가를 쓰려고 했죠. 이렇게 행위. 됐습니까? 나번에서는 여러분. 그쵸? 나번은 하자는 자신이 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 통해서 시상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3번 답지의 가번에서는 여러분, 바람 하면 글자를 썼잖아요. 땅에. 그게 흩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 걱정하는 상황이죠. 걱정. 잡아주시고. 나번님은 어때요, 여러분? 그죠?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러면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다른 감정의 새로운 상황에 제시하여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가번에서는 바람의 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람을 청자로 삼은 거죠? 말 건네는 방식 맞고요. 나번 답지는 자, 꿈속에서 넋이 돌길 앞을 하도 다녀 돌길이 모래로 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돌길이 모래로 됐다 했어요. 그죠? 행동을 강조한 하자의 정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끝냈네요.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